부엌 안이 이상하게 조용했고 불은 켜진 채 그대로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통장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표지는 낡아 있었고 이름은 어머니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통장을 펼치지 않은 채 찬장 안쪽으로 밀어 넣었고 그날 밤 통장은 다시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들방 책상 위였고 위치는 바뀌었지만 통장은 여전히 펼쳐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다음날 은행에서 설명 없는 종이 한 장이 나왔고 그 종이에는 아무 설명도 없었습니다. 찬장 손잡이에 어머니 손이 걸려 있었습니다. 힘을 주자 안쪽에서 작은 소리가 났고 문은 조금만 열렸습니다. 열린 틈 사이로 그늘진 안쪽이 보였고 낡은 통장 하나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통장 표지는 누렇게 변해 있었고 모서리는 여러 번 접힌 상태였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그대로 서 있다가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부엌 안으로 희미하게 들어왔고 통장 표지 한쪽만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통장을 싱크대 옆 타일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 한 방울이 떨어졌고 잠시 간격을 두고 다시 떨어졌습니다. 통장 모서리가 천천히 젖어들었지만 어머니 손은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였습니다. 물이 한 번 더 떨어지고 나서야 어머니는 행주를 집어들었습니다. 행주는 마른 상태였고 접힌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통장 표지를 천천히 닦았고 문지르는 방향은 계속 같았습니다. 은행 로고가 조금씩 드러났고 그 아래로 작은 글씨 하나가 보였습니다. 아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통장을 덮지 않았습니다.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잠시 멈춰 있었고 손바닥은 통장에 붙어 있었습니다. 부엌 안은 그대로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통장을 다시 찬장 안쪽으로 밀어 넣었고 앞에 놓여 있던 접시를 옮긴 뒤 그 뒤에 넣었습니다. 찬장 문이 닫혔고 부엌에는 싱크대 위 시계 초침 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통장은 처음부터 펼쳐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받이에 기대지 않은 채 몸은 앞으로 조금 기울어 있었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올려져 있었고 손가락은 자연스럽게 깍지 낀 상태였습니다. 힘이 조금 더 들어가자 손가락 끝이 천천히 하얘졌고 그 상태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거실 시계가 째깍거렸고 소리는 일정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들어 시계를 한번 봤고 긴 바늘이 한 칸 움직인 뒤에도 손은 그대로였습니다. 복도 쪽에서 불이 켜졌고 형광등이 켜질 때 나는 짧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잠시 뒤 서랍 여는 소리가 들렸고 이번에는 앞선 소리보다 길게 이어졌습니다. 안쪽에서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고 몇 번 더 반복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않았고 손가락 사이 힘만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서랍이 닫히는 소리가 난 뒤 딸깍 하는 짧은 소리가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소리를 듣고도 그대로였습니다. 거실 전등은 그대로 켜져 있었고 어머니는 스위치 쪽으로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현관 쪽에서 문 여는 소리가 났고 곧 문이 닫혔습니다. 집안에는 다시 시계 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을 기대지 않은 채 몸은 침대 끝쪽에 걸린 상태였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놓여 있었고 손바닥은 아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탁자 안쪽에는 수첩이 들어가 있었지만 어머니는 그쪽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조금 들어 시계를 봤고 초침은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초침이 다시 한 바퀴를 도는 동안 손은 천천히 펴졌다가 다시 쥐어졌습니다. 손가락 마디에서 작은 소리가 났지만 곧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은 그대로 내려오고 있었고 스위치를 찾지는 않았습니다. 자리는 그대로였고 몸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시선이 침대 옆으로 옮겨졌고 닫힌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퍼는 끝까지 올라가 있었고 어머니는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짚지 않은 채 탁자 위에 올려두었던 통장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 덮지 않은 채 그대로 놓여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가방을 들었고 손잡이는 이미 닳아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소리가 계단 안쪽으로 길게 울렸습니다. 어머니는 난간을 잡고 계단을 내려갔고 손바닥에 차가운 금속이 닿았습니다. 문을 나서자 빛이 한 번에 쏟아졌고 어머니는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고 유리벽에 등을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잠시 그대로 있다가 버스가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렸고 카드를 찍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빈 좌석에 앉았고 창밖으로 건물들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신호등 색이 바뀔 때마다 버스는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하차벨을 누른 뒤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은행 건물이 보였고 자동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어머니는 잠시 멈췄습니다. 창구 앞에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사람들은 조금씩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어머니 차례가 되었을 때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가방을 열어 통장을 꺼냈고 유리 아래로 밀었습니다. 직원 손이 움직였고 통장이 펼쳐진 채로 놓였습니다. 프린터가 움직인 뒤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직원은 종이를 접어 통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종이를 보지 않았고 가장자리만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잉크는 아직 마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종이는 봉투 안으로 들어갔고 봉투가 유리 아래로 밀려왔습니다. 어머니는 통장을 먼저 집었고 봉투는 그 위에 얹혔습니다. 가방을 닫은 뒤 한 걸음 옆으로 물러섰습니다. 번호표 기계 앞에 섰고 종이 한 장이 찍혀 나왔습니다. 숫자는 보였지만 어머니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번호표를 접었다가 다시 펼쳤고 손바닥에 땀이 묻었습니다. 잠시 뒤 어머니는 출입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자동문이 열렸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은 아까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어머니는 가방 끈을 고쳐 잡았고 봉투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번호표는 주머니에 넣은 채 횡단보도 앞에 섰습니다. 신호등이 바뀌자 어머니는 건너갔고 그림자가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어머니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신발을 벗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섰고 가방을 소파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지퍼를 열자 안쪽에서 서류가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서류를 꺼내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종이는 이미 구겨진 상태였고 모서리는 들려 있었습니다. 손바닥으로 한번 눌렀지만 종이는 곧게 펴지지 않았습니다. 통장 사본을 그 옆에 놓자
두 장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어머니의 시선은 위로 가지 않았고 아래쪽만 보고 있었습니다. 빈 칸 하나가 보였고 도장이 찍히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어머니는 안방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서랍을 열자 도장이 나왔고 손잡이는 차가운 상태였습니다. 도장을 든 채 거실로 돌아와 탁자 앞에 섰습니다. 도장은 서류 옆에 내려놓였고 같은 선 위에 놓였습니다. 어머니는 도장을 짚지 않은 채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서류를 다시 봤지만 도장 자리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때 복도 쪽에서 소리가 났고 아들 방 쪽이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섞여 들어왔지만 말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않았고 서류 위만 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현관 쪽에서 문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곧 문이 닫혔고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도장을 집어 손바닥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차갑던 손잡이는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도장을 다시 내려놓았고 이번에도 찍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한번 접고 다시 접자 종이는 조금 더 작아졌습니다. 통장 사본과 함께 서류를 가방에 넣고 지퍼를 닫았습니다. 거실 전등은 켜지지 않았고 창밖 하늘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그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소파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었습니다. 안방으로 걸어가 침대 옆 탁자를 열었습니다. 탁자 안쪽에서 통장을 꺼내 가방 안으로 넣었습니다. 탁자는 다시 닫혔습니다. 어머니는 서랍을 열었고 안에는 봉투들이 겹쳐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하나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입구를 잡았지만 찢지는 않았습니다. 봉투를 내려놓고 다른 봉투를 집었습니다. 이번에도 입구를 잡았지만 그대로 두었습니다. 어머니는 봉투들을 다시 서랍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서랍이 닫혔고 소리는 짧게 남았습니다. 거실로 나왔을 때 탁자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가방을 내려놓고 지퍼를 열었습니다. 통장을 다시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통장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한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 쪽에서 열쇠가 문에 닿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는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가방 안으로 넣지 않았습니다. 통장을 쥔 채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발장 위에는 열쇠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열쇠를 집어 잠시 쥐고 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열쇠가 닿으며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는 외투를 입고 단추를 끝까지 채웠습니다. 현관 스위치를 누르자 거실 불이 꺼졌습니다. 집안은 한순간에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은 바로 닫히지 않았고 잠시 열린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뒤에 문이 닫혔습니다. 어머니는 법원 건물 앞에 섰습니다. 계단은 높게 이어져 있었고 어머니는 한 칸씩 올라갔습니다. 난간을 잡자 손바닥에 힘이 실렸습니다. 회전문을 밀었고 문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복도는 길게 이어져 있었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오갔습니다. 어머니는 안내판을 올려다봤고 민원실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 민원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쪽에는 의자들이 놓여 있었지만 어머니는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번호표를 뽑아 손에 쥔 채 그대로 기다렸습니다.
앞사람이 서류를 내밀었고 도장이 찍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람이 물러났고 어머니 차례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가방을 열어 통장 사본을 꺼냈습니다. 서류도 함께 꺼내 창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직원 손이 서류를 넘겼고 통장 사본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다 손이 멈췄습니다. 서류 한 장이 다른 서류들과 떨어져 놓였습니다. 책상 위에 작은 빈 공간이 생겼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통장 사본은 위로 올라갔고 서류는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두 장의 위치가 서로 바뀌었습니다. 직원은 접히지 않은 종이 한 장을 앞으로 밀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종이를 집지 않았습니다. 통장 사본부터 집어 덮인 상태 그대로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그 위에 종이를 얹고 가방을 닫았습니다. 어머니는 창구에서 물러났습니다. 민원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을 때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계단 앞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는 가방을 열어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펼쳐지지 않았고 다시 접혔습니다. 가까운 쓰레기통이 보였고 어머니는 봉투를 넣었습니다. 봉투는 소리 없이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가방을 닫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한 번에 쏟아졌습니다. 어머니는 이번에는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인도에 서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통장은 펼쳐지지 않은 채 어머니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안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앞쪽으로 공원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공원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늘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앞쪽에 비어있는 벤치 하나가 보였고 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어머니는 벤치에 앉았고 가방을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에는 통장이 들려 있었고 접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어머니는 통장을 펼치지 않은 채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햇빛이 잠시 표지 위에 닿았다가 곧 벗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손가락으로 표지를 눌렀지만 힘은 주지 않았습니다. 벤치 아래로 그림자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바람이 스쳤고 잎사귀 하나가 흔들렸습니다. 산책로 쪽에서 발소리가 지나갔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않았고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통장은 여전히 무릎 위에 있었고 가방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벤치를 한번 쓸어보자 먼지가 손바닥에 묻었습니다. 어머니는 먼지를 털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들었고 통장은 손에 쥔 채였습니다. 공원 출구 쪽으로 길이 이어져 있었고 어머니는 그쪽으로 걸었습니다. 걸음은 빠르지 않았고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통장은 끝까지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었고 공원 불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어머니는 불빛 아래를 지나 계속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록은 끝내 펼쳐지지 않은 채 조용히 남았습니다.